자, 이제 원가의 분류가 있는데 저 교재 123페이지예요. 어제 봤던. 자, 우리는 원가의 3요소라고 하는 건 이제 원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세 분류로 일단 나눠요. 제조경비는 뭐냐라고 말하면 제가 딱 명확하게 말을 못해요. 근데 간단하게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돈 중에 재료비와 노무비를 빼면 나머지는 다 제조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건 만들 때 재료나 아니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영자가 되면 이것 때문에 환장해요.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구성원들하고 안 친하게 지내려고 점점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차장이나 부장급 올라가면 이것 때문에 지금 회사가 적자가 뜰 수도 있고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고 누구를 자를 수는 없고 월급은 자아 사정이 있어서 높여줘야 되고 막 그것 때문에 위에 사람들 밑에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뒤에 가면 여러분들도 생길 거예요 미래에. 자 그럼 우리가 원가를 이렇게 한 종류만 만들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만 나누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두 종류 이상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한 개당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어디에 썼는지 얘는 여기에만 썼어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직접비 혹은 직접 원가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쓰긴 썼는데 공통으로 썼기 때문에 어디에서만 썼는지 구분을 못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간접비 혹은 간접 원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도 그 아파트의 옵션 같은 경우는 어디 들어간 곳에만 들어가겠죠. 그런 건 직접비인데 시멘트나 벽돌 같은 것들을 어디 아파트에만 쓸까, 몇 동에만 쓸까 이렇게 사오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뭐 간접 재료비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기에만 썼다라고 통제할 수 있는 원가를 재료비를 직접 재료비라고 하고 공통으로 사용한 재료비들을 우리는 간접 재료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인건비도 이 물건만 만들고 있는 사람이면 그 물건 가격에 그분의 인건비를 넣으면 되니까 우리는 직접 노무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공장장이라든지 관리자들 있죠. 그 관리자는 여러 생산 라인을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의 인건비는 우리는 정확하게 그 어느 물건에 넣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를 간접 노무비라고 하고 또 우리가 제조 경비들 중에서도 잘 발생은 안 했지만 어디에만 사용한 제조 경비가 있다면 그걸 직접 제조 경비 혹은 직접 경비라고 표현을 해요. 제조자를 생략을 해서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거의 대다수가 공통으로 나오는 게 간접 제조 경비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공통으로 쓰는 것들 있죠. 공장 같은데 나사도 한 제품만 쓰려고 나사 사진 않거든. 그럼 뭉텅이로 많이 사서 쓸 거니까 뭐 용접하는 공장에서도 용접봉 사놓고 그냥 이 생산라인 저 생산라인 막 다 쓰겠죠. 그리고 월세도 한 공장 안에서 여러 제품이 나오니까 월세도 나눠줘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 간접 경비는 엄청 종류가 많이 들어가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원래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 직접 제조 경비, 그리고 간접 경비는 죄송해요. 간접 원가는 우리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로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이 두 개를 가지고 각자 통제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를 우리가 별도로 통제하는 건 뭐 별로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개는 다 합쳐서 제조 간접비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직접 제조 경비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데 쓸 거지만
일반적으로 잘 발생을 안 해서 언급을 잘 안 해요. 시험에서도. 하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같이 더해줘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조원가의 3요소라는 표현을 해서 지금 여기에는 뭐 표현이 뭐하게 되어 있는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제조원가의 3요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렇게 먼저 분류를 나눠서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원가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적이 가능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우리는 직접 원가라고 하고, 지금 우리 책이 안 보이니까 어제 제가 플링한 거 가지고 좀 보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직접 원가, 기본 원가, 기초 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그리고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두 개를 합쳐서 가공 원가 혹은 전환 원가라고 표현해요. 우리 원가 회계에서는 가공 원가다 혹은 가공비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그런데 재무 회계 쪽에서는 이 원가 회계에서 넘어오는 걸 전환 원가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 전환 원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원재료가 제공품이 되어서 제품이 되어 가는 전환시키는 원가가 노무비하고 이런 전력비 같은 제조 간접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직접 노무비는 우리는 기본 원가 혹은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의 양자에 해당하고 있다라는 걸 같이 좀 기억하자라고 했죠. 자, 오늘 이제 또 이 이야기를 또 꺼낼 거예요. 오늘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이렇게 분류를 나누는 원가 계산 방식과 이렇게 분류를 나누는 계산 방식을 이제 저와 같이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단기 총 제조 원가. 근데 이걸 표현할 때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도 하고 그냥 총 제조 원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상황에 맞춰서 어제 우리 제조 원가라고 적혀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죠. 그러면 표현하기 나름인 거예요. 뭐 범위를 총자 붙였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붙였냐, 그런 의미의 차이만 있는 거니까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봤는데 이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체감비, 체증비, 비례비 이런 표현 필요 없어요. 어제 제가 설명할 때 이런 거 설명 안 했죠. 문제도 이런 거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나오는 형식에 대해서만 설명드린다고 표현한 거였는데, 자 우리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일단 변동비 원가 행태, 고정비 원가 행태, 준변동비 원가 행태, 중고정비 원가 행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나누게 되고, 이 변동비는 재료비 같이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작게 쓰면 돈이 작게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리는 원가 요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그래프도 같이 기억하자라고 했었는데, 변동비 원가 행태의 총원가 그래프는 우리는 비례 그래프를 그려서 저업도가 증감하면 총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감하는 이런 형식이 일어났었고,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는 최소 내가 정한, 어제 저는 얘를 짜장면 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시간을 잡을 수도 있고 한 시간당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최소 1단위당 가격은 변동비 원가 행태 그리는 건 일정한 원가 행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동비에서는 총원가 그래프는 비례 그래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그래프 형태가 나오는 거다. 반면 고정비 원가 형태 그리는 거는 기간 비용으로 우리 월세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혹은 우리 그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냥 똑같은 금액들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1년 동안 많이 쓰든 작게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 고정비의 총원가는 우리 조업도하고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끝까지 우리는 일정한 형태, 조업도가 0이라 하더라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변동비 원가 행태 그리는 건 조업도가 0이면 돈이 발생 안 해요. 짜장면 한 그릇도 안 팔았는데 밀가루 쓸 일은 없겠죠.
하지만 짜장면 한 그릇도 못 팔아도 월세는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저업도가 0이라고 하더라도 이 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그럼 우리 이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이 고정비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우리는 작게 들어가게 되고 작게 만들수록 많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그리게 돼요. 이걸 우리는 반비례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연히 많은 곳에서 장사가 잘 되면 좋겠다 했을 때 남기는 것도 있지만 잘 될수록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이유가 고정비의 원가 요소가 부담률이 줄어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똑같은 금액에 팔 때 많이 팔았을 때 내가 생각하는 더하기 빼기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나한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고정비가 많은 곳에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준변동비, 준고정비도 있었는데 준변동비는 변동비인데 변동비이긴 한데 저업도가 0인데도 고정비처럼 기본 요금들이 생기고 그리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증가하는 방식이 있죠. 이걸 우리는 준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린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전력비만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전력비 이야기 나오면 준변동비 체크해라 이런 이야기 했었었는데 근데 누군가가 시험 때 이의제기 신청을 했어요. 누군지는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이의제기 신청을 준변동비는 이런 그래프가 아니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할증 전기 붙어가지고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 그림으로 나온 그래프가 이게 나와서 이의제기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정액요금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얘네들도 마음이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지금 정액요금제 우리 어제 기출문제도 있었는데 그 타입이 그래서 자주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봤을 때 기본 요금이 있고 더 쓰면 돈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걸 생각하는데 제가 주의하자라고 말한 게 하자고 말한 게 이 그래프는 아니라고 했죠. 그래프만 쭉 4개 걸어 놓으면 갑자기 느낌이 팍 안 꽂혀요. 근데 이 그래프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래프 형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중고정비는 고정비는 그냥 끝까지 일정해야 되는데 끝까지 일정하지 않고 어느 구간까지만 일정하다가 그 구간을 넘어서면 또 증가하고 또 그 구간을 넘어서면 증가하는 이런 계단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리는 중고정비 원가 형태였죠. 그래서 주로 우리 그 기계장치 임차료 가지고 주로 많이 나와요. 이게 하나 빌려서 몇 개를 생산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말 딱 보자마자 그럼 저거 넘어가면 한 대 더 빌리거나 사야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게 우리는 중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설명했던 게 계산 범위에 따른 걸 설명을 드렸었죠. 자, 126페이지에 이 계산 범위라고 말하는 건 총 제조 원가를 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이때 제조 간접비를 추적 안 되는 거를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것과 고정비 원가 형태 그리는 걸 둘로 분류를 나눴다는 거예요. 나눠서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거를 우리가 그 기간 비용으로 얘는 돈 그냥 다 쓴 거야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야라고 처리하고 변동 제조 간접비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변동 원가 계산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다 고정 제조 간접비도 합산해서 그냥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전부 원가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둘이의 차이는 고정 제조 간접비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변동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간접비를 기간 비용으로 해서 그래서 계산을 더 해 나가는데 이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사실 관리 회계에 얘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계산 형태를 많이 해요. 관리에게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그럼 의사결정을 할 때 단순하게 얘 돈 총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얼마만큼 팔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냐를 산정하면서 계산해야 되겠죠. 흔히 우리 말하는 본연치기라고 말하는 걸 손익분기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손익분기점 구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팔아야지 손익분기점이 됐지 이런 거 할 때 고정비는 오히려 영향을 주지가 않겠죠. 그럴 때 변동원가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관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분류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 표현 없이 제조간접비라고 하면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조간접비 금액이 필요한데 고정 제조간접비, 변동 제조간접비 두 개를 주면 여러분은 그냥 둘이 합치면 되는 거예요. 둘이 합치면 제조간접비를 원가 행태에 따라서 나눠둔 거니까. 자, 다음 또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를 봤는데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는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 원가 이렇게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자 그럼 이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표현이 매몰 원가와 기회 원가가 이제 우리한테 정확하게 제일 알아야 될 용어가 될 거고 이 매몰 원가는 내가 이미 과거에 뭔가 행위를 해서 지출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매몰 원가라고 하는데 근데 지출 당시에 그 지출액을 전액 금액으로서의 매몰 원가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장부가액을 매몰 원가라고 표현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유형자산인 경우에는 장부가액, 시등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매몰 원가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매몰 원가는 이미 내가 샀기 때문에 쓰고 있으니까 이건 되돌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기회 원가는 그럼 내가 이렇게 매몰 원가처럼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들 있죠. 그 대안들 중에서 가장 효익이 큰 거, 그걸 기회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회 원가는 미래에 내가 또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거나 하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미 내가 예를 들어 뷔페 가서 뭔가를 하나 먹어봤어. 그럼 이제 또 나머지 중에 먹을 때에 나는 선택할 때 이 기회 원가들은 다음은 제가 맛있겠다라고 하는데 의사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먹어봤던 거는 두 번째 갔을 때 잘 안 잡아요. 뷔페 갔을 때 일단 다 먹어보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러는데 다 먹어보면 배불러서 안 먹더라고. 근데 그 기회원가는 의사결정이 있는데 그럼 제 같은 경우는 매몰원가는 이제 진짜 정말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 못 미치죠. 쟤는 먹어봤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몰원가는 비관련 원가고 기회원가는 관련 원가예요. 그런데 회피 가능 원가도 이야기했었죠. 회피 가능 원가는 내가 뭔가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서 효익이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럼 얘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내가 방금 말했던 뷔페 다음에 갔을 때 쟤는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쟤 안 먹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피 가능 원가도 우리는 관련 원가라는 거예요. 의사결정하고 관련 있는. 그래서 그 표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사실 금액은 잘 안 나오는데 말로 나오는 지문 보기에 등장을 자주 하는 애들이니까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앞 시간에 여기까지 좌우같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자, 이제 오늘은 좌우같이 볼게. 요소별 원가 계산을 볼 거예요. 자,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는 건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자,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제조원가의 3요소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공식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먼저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할 때 원재료에 관련된 게 있고, 자, 그리고 농무비가 있고 제조 경비가 있고, 이렇게 계산되는 게 시작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재료가 사용한 것 중에, 우리가 원재료 쓴 것 중에서 직접 재료비가 있고 직접 농무비가, 직접 재료비가 있고 간접 재료비가 있겠죠. 우리 회사에서 인건비 준 것 중에서, 임금 중에서도 직접 농무비가 있고 간접 농무비가 있을 거예요. 제조 경비도 500건대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도 직접 경비가 있고 간접 경비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얘를 직접 재료비로, 제조원가 3요소로 하고, 얘를 직접 농무비, 얘를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쓴 걸 보면 원재료하고 직접 농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다른 형태로 썼죠. 이렇게 다른 형태로 쓴 이유가, 원재료는, 재료는 쓰다가 남으면 내년에 쓰면 돼요. 쓰다가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말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인건비가 남아서 다음 달에 줄 수 있나요? 여러분 일하러 갔는데 불러놓고서 오늘 일 없어, 오늘 그럼 내일로 하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인건비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불러와서 쓰면 그만큼 우리가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기도 오늘 전기 얼마 안 썼어, 내일로 넘기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얼마만큼 썼어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얼마 남았어, 기말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무비하고 제조경비는 우리 발생액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고, 근데 이 발생액은 그래서 시험에서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줘요, 얘네들을. 그러면 우리는 원재료 가지고 했을 때에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있고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있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있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초가 예를 들어 1,000원 있었어요. 시작할 때 1,000원치가 있었는데 2,000원치를 산 거예요. 그럼 총 3,000원치가 있겠죠, 쓸 수 있는 게. 그런데 기말에 예를 들어 1,400원치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 1,600원치 썼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가 사용액이 되고 얘가 직접 재료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썼으니까 이제 재료비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원재료는 쓰다 남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쓰다 남기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올해 발생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원재료라고 쓴 거는 자산이죠. 자산의 T 계정은 뭐예요? 무조건 기초, 기말 이렇게 위치돼요. 그리고 매입, 투입, 그리고 사용, 만들었던 완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이제 만드는 단계를 제공품이 단계라고 하는데, 여기가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기에 만들다가 남은 거, 그걸 우리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라고 하고, 오래 만들다가 완성 못하고 남아 있는 걸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고 하고, 그리고 완성한 거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제가 커서 넣고 있는 이 위치가 올해 물건 만들려고 투입된 모든 원가들이에요. 예, 예, 예. 전기에 만들다가 완성하지 못했던 거, 올해 만들려고 돈 들어간 거, 그리고 기말에 완성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거 빼면 올해 물건 만든 거의 원가다라고 계산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럼 올해 물건 제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돈을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얘가 요소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이죠. 이 세 개의 합이 단기 총 제조 원가죠.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얘가 얘로 가고, 얘가 얘로 가고, 얘가 얘로 가서 얘를 구성을 할 거예요. 이거 오늘 또 쓸 거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데 나중에 직접 원가에 제조 간접비를 줄 때도 있고 직접 재료비에 우리 가공비, 가공 원가를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막 여러 개를 섞어 주더라도 우리는 이걸 구해야지 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적혀 있는 얘가 완성품이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하실 때 이 제품이라는 이 글자 있죠? 이 제품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물건을 완성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글자예요. 완성하기 전까지는 제품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팔려고 만들 수 있는 상태까지 된 걸 우리는 제품이라고 표현할 거고, 자, 그럼 이제 제품에 관련된 건 얘는 직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기초 제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그럼 얘는 직매장이면 이건 전기에 팔다가 남은 제품. 그럼 내가 상기업이고 제품이 아니고 만약에 상품이라고 하면 상품이라고 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면 기초 상품 재고액에 단기 상품 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액, 그리고 얘가 상품 매출 원가가 될 건데 상품 단기에 상품 기초가 있었는데 팔려고 사온 거 그리고 기말에 나오면 나머지는 팔린 원가겠지. 그죠? 그런데 제품은 이렇게 사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공장에서 완성이 되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우리는 제품 매출 원가가 되는데 우리 원가 회계는 지금 이건 우리 제조업에서만 지금 이 원가 계산을 당연히 하는 거지 상기업은 원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재고 조사만 정확하게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출 원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제조 및 도소업을 하면 제품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근데 제조업만 하면 회계월급은 제조업만 할 거예요. 그러면 매출 원가인데 근데 세무이급은 제조 및 뭐 도서 매업이 종종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개다. 근데 원가 회계에서는 그냥 얘만 가지고 할 거니까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제가 적은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얘를. 이 공식을 왜
외워야 된다라고 했는지는 또 우리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일단 문제 형태를 보고 제가 이렇게 보시면서 외워보세요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518페이지로 가볼게요. 518페이지 518페이지 문제 가지고 좀 보면 우리 책에는 글 엄청 많이 적었는데 지금 이 공식만 알면 돼요. 요소병원과 계산은. 자, 얘는 좀 간단한 문제네.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지금 농업비하고 제조 경비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지금 물어본 거는 원재료 매입액을 물어봤죠. 매입액을. 그럼 지금 얘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럼 얘는 지금 재료비가 있고 농업비고 제조 경비 이렇게 해줬죠. 그럼 지금 중값들을 보면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400만 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500만 원이고 단기 농업비 발생액이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제조 경비 발생액이 500만 원이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가공 원가의 200%이다. 그러면 가공 원가가 얼마죠 지금? 가공 원가? 그건 기억해야지. 얘 둘이 합치면 1500이니까 3000만 원이죠. 1500에 200%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료비는 금액이 1500만 원이란 이야기가 되죠. 그냥 더하기 빼기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 사용액이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숫자 왜 이래? 150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났네. 얘 둘이 합치면 2000만 원이니까 얘는 1600만 원이겠지. 그죠? 그래서 답이 얘가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문제 점점점 풀면 더 느낌이 오니까 자, 우리 590페이지로 가볼게요. 590페이지 590페이지 7번 문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를 보면 이 글자들은 지우고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 이용하여
단기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원가 물어봤죠. 그럼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을 줬네요. 그럼 얘는 간단하네. 자, 보시면 자, 기초 제품이 금액이 10만 원이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0만 원이고 기말 제공품 왜 준 줄 모르겠지만 일단 줬으니까 쓰긴 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이 2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60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40만 원이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40만 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 또 600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8번 2020년 기간에 사용한 원재료는 100만 원이다. 2020년 12월 31일 원재료 재고액은 1월 1일 원재료 재고액보다 20만 원이 더 많다. 2020년 기간에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인가? 이건 너무 기초 문제인데. 120이죠. 그래도 생각이 안 난다면 그냥 여기 쓸게요. 지금 이 이야기죠. 올해 우리 원재료 사용한 거는 100만 원이다. 기말 원재료는 기초 원재료보다 20만 원이 더 많다라고 했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0, 여기는 20만 원. 이렇게 써요. 20만 원 더 많잖아. 그럼 물어본 거는 얘죠. 그러면 12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 쉽다 인가? 이게 둘이 다 하면 끝인데 이 생각이 들길래 제가 그냥 쉽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자, 610페이지로 가볼게요. 610페이지. 자, 610페이지의 10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이 정보를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채워 넣어 보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만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2만원, 기초 제품 재고액이 6만원, 기말 제품 재고액이 3만원, 매출 원가가 27만원. 자, 지금 물어본 거는 단기 총 제조 원가 이 금액을 물어본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보면 얘 둘이 합치면 30만 원인데 얘가 6만 원이면 얘는 24만 원이 되겠죠? 지금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거예요. 만들어서 놓은 거니까. 그럼 얘가 24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26만 원인데 만 원이면 얘는 2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5만 원 되는 거예요. 틀만 잡아 놓으면 문제에서 준 숫자를 다 집어넣고 더하기 빼기를 하면 돼요. 그죠? 자, 618페이지로 갈게요.
618페이지 7번. 자, 3일 주식회사는 악기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로서 단기 원가는 다음과 같다. 단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전기말이 기초죠. 전기말이 단기 기초잖아. 그럼 기초 정보고 여기가 기말 정보예요. 지금 물어본 게 얘를 물어본 거고 기말 제품 재고에, 그죠? 그럼 지금 기초 원재료 재고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없고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기초 제품인 거고 얘네들 금액을 준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제시해 준 값들을 또 칸을 채워 보면, 자 보면 원재료는 뭐 00이니까 그냥 안 쓸게요. 기초 제공품은 15만 원, 기말 제공품은 11만 원, 기초 제품은 13만 원, 그리고 직접 재료비가 16만 원, 직접 노무비가 10만 원, 제조 간접비가 5만 원, 그리고 매출 원가가 28만 원. 자, 지금 제가 적은 숫자는 문제에서 준 것만 쓴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지금 물어본 거는 얘죠. 그럼 얘만 알면은 얘 구하겠네.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가면 되겠네. 얘네들 합치면 31만 원이네요. 그죠? 얘네들 합치면 그럼 31만 원이고 합치면 46만 원, 11만 원 빼면 35만 원 맞나요? 35만 원. 얘가 35만 원이면 얘가 35만 원이고. 그럼 이제 이건 완전 이제 더하기 빼기죠. 얘들이 더하면 48만 원. 그럼 28만 원 빼면 얘는 20만 원이다. 그럼 얘 기억해 볼 만하죠. 그죠? 더 있어요. 이 다음 시간도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 나면 보세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기말, 기초 기말, 아이고, 기초 기말. 상당히 편하잖아요. 원재료 T 썼으면 기초 원재료, 기말 원재료. 제공품이면 기초 원 제공품, 기말 제공품. 제품이면 기초 제공품, 기말 기초 제품, 기말 제품. 그리고 항상 왼쪽에서 지금 오른쪽 가고 있잖아. 사오고 썼고 만드는데 투입했고 완성했고 들어갔고 지매장에 들어오고 판 거예요. 그럼 구분할 때 처음 보면 이 둘이가 헷갈리면 안 돼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리고 얘가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는 거지 직접 농업이 제조 간접비는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풀 거예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또 얘 가지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